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가격은 2,747원, 전일 대비 1.97% 지금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전일 저점이었던 2,595원 대비 약 160원 가까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반등했네 싶지만, 자, 이 반등의 의미를 좀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리바운드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현재 이 XRP 3월 말부터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들어섰고요. 4월 초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과매도 구간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오늘의 반등.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량입니다. 자, 오늘 거래량은 무려 4억 1천만 XRP인데 하나로도 뭐 약 1조 1천억 원 이상입니다. 자, 이거 단순한 개미 매수세가 아니라 고래나 기관의 저점 스캔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만 아직은 명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없는 구간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MACD도 여전히 좀 빨간 시그널이 아래에서 더 깊이 벌어지는 중이고,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지만 반등을 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기술적으로 반등한 시점이긴 한데 그게 진짜 추세 전환인지 이거는 아직이다. 자, 그리고 가격이 2,747원이라는 점은 3,000원대에 물린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려왔다라고 해서 덜컥 팔기도 좀 애매한 타이밍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가격보다 제가 뭐라고 했죠?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자, 지금의 소폭 반등이 추세 전환의 신호를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자, 그건 이 다음 뉴스 흐름과 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혼자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냐? 오늘처럼 가격이 살짝 올라서 기분이 좋은 착각이 들 수 있는 이 시점, 이럴 때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진짜 정제된 정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SEC가 다시 꺼낸 항소 이야기. 자, 이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선,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언제냐? 자, 모두가 끝났겠지라고 하고 믿는 순간입니다. 자, 근데 믿음과 다른 이 팩트가 조용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SEC가 딱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법원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요청해서 시작된 이슈냐면요. 제3자인 저스틴 키너라는 인물이 내 사건에서 나온 자료가 리플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반박문 속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아직 항소 중이다.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 자, 그동안 리플은 이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사건은 사실상 끝났고 남은 건 벌금 조율입니다. 자,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XRP 가격도 분위기도 사람들의 기대도 자,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근데 SEC가 이번에 명확히 한 거예요.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린 여전히 항소 절차 중이고 법적으로 사건은 살아있다. 자, 이건 리플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단순히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사건이냐 여전히 항소 중인 진행 사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XIP를 다시 담으려는 시점이라면 이건 사건이 끝난 거니까 안전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SEC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기관 입장에서는 최종 확정이 안 되는 상태니까 진입을 미루거나 포지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XRP 가격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도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SEC는 키너의 개입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도 있고 리플은 자산 변호인단이 충분하니까 외부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국 SEC의 이번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직 소송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인 개입도 원치 않는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다 팩트예요. 그래서 분위기만 보고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리플은 끝났다고 하고 SEC는 아니라고 하면 우린 대체 뭘 믿어야 되냐. 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해석인 거예요. 자, 팩트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 혼자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흐름을 어디서 누구와 정리하느냐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래서 진짜 타이밍은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이 모인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판단을 다르게 만들어주니까요. 자,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기사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죠. 자,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국가암호화폐 집행팀을 해체를 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조직은 그동안 암호화폐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던 팀이에요. 블록체인 사기, 탈세, 돈 세탁, 해킹. 자, 이런 디지털 자산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범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을 없앤다는 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그 시그널이죠. 자, 우선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관련 수사는 이제 사이버 범죄 전담부서 아래로 통합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떼서 보던 걸 이제는 일반 사이버 범죄 중 하나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호화폐 자체를 특별히 의심을 하거나 과도하게 감시하던 그 구조를 이제는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그 시그널로 읽히죠. 자,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매우 직설적인 완화죠. 자, 거기에 이 뉴스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입장 다들 아시죠?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키워야 된다.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암호화폐 전문 수사팀을 해체를 한 거죠. 자, 이거 단순히 인력 재배치나 조직 효율화로 보면 안 되고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읽으셔야 돼요. 그 변화가 XRP에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규제 리스크의 급격한 완화입니다. 그리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명백한 호재예요. 특히 XRP와 같은 규제 리스크에 민감한 종목일수록 이런 흐름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과 SEC 소송은 아직 남아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조이기보단 풀어주려는 그 움직임 이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은 향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XRP 생태계 자체는 더 자유롭게 확장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선 SEC가 아직 항소 중이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법무부가 이제 암호화폐 수자 조직을 없애겠다라고 하죠. 자, 표면적으로는 충돌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큰 전환 흐름의 일부입니다. 규제 중심이 단속에서 관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정부가 기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려 한다라는 그 기조의 변화. 좀 이걸 읽을 수 있어야 XRP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서 실제로 움직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리가우스는 최근에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냈죠.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정확히 1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을 투입해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 로드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의 기업 인수가 아니죠. 디지털 자산의 전통 금융을 이어주는 중추 회사를 통째로 품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자, 근데 이 히든 로드는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연결된 대형 브로커리지입니다. 쉽게
쉽게 말해서 큰돈이 오가는 통로, 전통금융권의 주 거래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XRP 레저를 직접 넣겠다는 게 이번 인수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동안 디지털 자산을 전통금융의 변두리에만 머물렀지만 이제는 아예 중앙에 진입하겠다는 그 선언이죠. 그리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이번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우린 지금 디지털 자산의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단순한 포장용 멘트가 아니죠. 인수를 통해서 XRP를 활용한 즉시 결제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자, 기존 하루 넘게 걸리던 결제를 단 몇 초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LUSD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중심으로 기관 간 크로스 마진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금융 네트워크와 XRP의 레저가 직접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XRP는 코인 중 하나가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장은 가격만 보고 있죠. 오늘 올랐냐, 지금 뭐 반등했냐, 이런 흐름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리플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SEC는 여전히 리플을 증권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또 한편으로 규제를 풀고 있고, 이 혼란 속에서 리플은 아예 방향을 바꾸고 전공법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요, 가격이 아니라 구조가 바뀐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XRP가 올라갈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를 좀 볼 때예요. 자, 그리고 이걸 보고도 아무 준비 없이 넘긴다면 그건 정보 부족이 아니라 판단에 대한 부족인 그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한 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 문제가 아니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어느 쪽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SEC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무게를 걸고 있고요. 법무부는 아예 규제 조직을 없애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리플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 누가 금융권의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차트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딱 느끼셨다면은 당분간의 등락은 그냥 흐름의 일부일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이는 시야를 갖는 것. 자, 그리고 그 시야가 생긴다면은 시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